안녕하세요. 아이리님 오늘이 월요일입니다. 몸이 어떻게 앓았는지 방학이 돼서 지금 계속 늦잠을 자고 있는데 일단 독서 루틴 해보도록 할게요. 부의 많이들을 기르는 오케이, 한번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끝없이 스스로 질문을 던져라? 오케이, 읽고 싶은 이 책을 다 완독을 했네요. 이미 또 인생의 열쇠는 생각에 달려있다. 돈은 목표가 아니다. 항상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자, 부창출의 열쇠 중 하나는 돈은 목표가 아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강조를 위해서 다시 반복하겠다. 돈은 목표가 아닙니다. 부와 상관이 있는 그 마음가짐, 태도, 그리고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진정한 목표는 그저 부를 축적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짜 목표는 바로 부단한 성장에 있으며 그 성장은 개인적인 성장과 재정적 성장을 모두 포함합니다. 개인적인 성장, 재정적 성장. 돈이 할 수 있는 일은 더는 돈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 안락함을 주는 것이다. 돈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 안락함. 우리에게 돈이 없으면 돈이 우리를 소모합니다. 자기 힘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치고 돈을 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마인드가 작동하는지 알기 때문에 돈벌이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대신 자신이 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부에 이르는 길은 자신이 벌이는 일종의 정신게임입니다. 물방울이 모일수록 운동량이 증가합니다. 물이 모여서 개울을 이루고 개울이 흘러서 강을 이루고 결국 풍부한 수량의 경로가 됩니다. 이 물주기가 산을 옮기고 협곡을 깎습니다. 물은 그야말로 우리 행성을 조용합니다. 단 물이 움직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흐름이 멈추고 고여있는 물,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않은 정제된 물은 증발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물과 마찬가지로 소에게 돈도 제대로 사용하기만 하면 믿기 힘든 만큼 강력해집니다. 산골짜기의 개울물은 적은 양으로도 사람을 쓸어갈 수 있습니다. 비밀은 양에 있지 않습니다. 움직임에 있습니다. 돈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물이 모여서 강이 되되 소액이 현금 흐름을 만드는 기회의 투자가 되고 그 돈이 모여서 강을 이루고 지속적인 부의 줄기를 제공합니다. 이런 순환의 법칙을 이해하는 사람은 자신이 돈을 멈추는 지점이 아니라 돈이 흐르는 통로에 서 있다는 것을 압니다. 부자들이 부유한 이유는 부의 마인드셋, 즉 부유한 마음을 철저히 내면화했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마음을 철저히 내면화했다. 부유한 마음은 남이 빼앗을 수도 훔칠 수도 없습니다. 돈의 작동 원리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해는 그들의 잠재 의식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믿는지의 차이입니다. 믿는 대로 보인다. 원하는 것을 보려면 그것을 내면화해야 합니다. 당신이 성취하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유한 사람들은 믿는 대로 보입니다. 믿는 대로 보인다는 신조를 따릅니다. 당신과 억만장자를 나누는 유일한 차이는 부유한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인드셋의 초석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을 얼마나 사랑해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믿음. 부자들은 돈이 덤빈다는 표현을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인생에 돈이 모여드는 이유는 그들의 부를 당연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목표를 흐리는 의심 따위는 없습니다. 어떤 것도 그들을 머뭇대거나 주저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보이는 것은 성공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겪고 남들은 보지 못하는 해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공을 당연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식을 성장시키는 것은 단순합니다.
쉽지 않을 뿐입니다. 검증된 사실만 골라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부에 이르는 특별한 경로를 만들어낼 능력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믿고 그런 경로를 앞서 밟아본 사람들을 찾아 여정의 길잡이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은 약속합시다. 먼저 자신의 목소리에 따르겠다고. 현실은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귀에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의식 수준이 중요합니다. 기회는 우리 각각의 곁을 매일 스쳐 지나갑니다. 나는 이를 개인적으로 경험으로 합니다. 때로 기회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들려오는 속삭임입니다. 기회. 부자들은 기회가 왔을 때도 일관되게 행동한다. 나는 책을 처음 머리에서 아이리님 조금만 차분하게 읽을게요. 내용이 좋긴 한데 또 읽으면서 흥분하지 말고 조금만 차분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책의 첫머리에서 돈은 목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생각을 간직합시다. 이 생각이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부유한 마음에 장착하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고 그 일을 하면서 돈을 벌게 됩니다. 돈은 목표가 아니고 결과일 뿐입니다. 하지만 부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각자 좋아하는 일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이란 아무 금전적 대가가 없이도 기꺼이 행복하게 할 법한 일을 말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부자들은 하는 일이 딱 그런 일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막대한 부를 창출합니다. 그들이 버는 돈은 꿈을 다른 데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입니다. 돈 자체는 그들의 꿈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각기 타고난 적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바로 그 적성을 펼칠 방법입니다. 누구나 부를 잃을 수 있습니다. 빈부는 다만 기량 개발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잠재력의 부족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를 진심으로 믿기 전까지 당신의 인생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는 대로 보이고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수용하기 전에는 어떤 진전도 이루기 어렵습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인드셋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기억합시다. 믿으면 보게 됩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돈 이야기를 하는 태도를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돈 이야기를 매우 편하게 합니다. 그들에게 돈은 인생의 다른 관심사들과 하등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느 관심거리 못지않게 열정적으로 돈을 논합니다. 그들은 돈에 대한 아이디어를 자유로이 흐르게 하고 뜻이 있는 사람들과 교환합니다. 이 교환은 종종 새로운 소득 개발과 소득 다각화로 이어지고 이는 이들의 부를 더욱 증대합니다. 그들은 돈 이야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돈 이야기에 감정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이 불편해하는 것을 편하게 생각합니다. 돈은 목표가 아닙니다. 돈은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목표, 즉 꿈을 쫓고 무한한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재정적 성공이 곧 부는 아닙니다. 재정적 성공은 진정한 부를 실현하는 데 따른 결과입니다. 재정적 성공. 이 점이 진정으로 부유한 이들과 나머지를 구분합니다. 그들에게 재정 상태, 고용 상태, 시간 제약이 성공으로 가는 길을 방해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공급 목표에만 집중한다. 자, 기억합시다. 부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는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유한 삶의 목표는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당신의 손에 강력한 힘을 쥐어줍니다. 원하는 삶을 선택할 힘을. 자, 이렇게 했고요. 오늘은 쇼펜하우를 만나볼까요? 누구를 한번 만나볼까요?
당신을 소모시키는 모든 것을 차단하라. 죄송해요. 죄송해요. 목이 너무 아파. 혼란한 내면이 아닌 현재에 집중하자. 혹시 이와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는가? 업무적으로 실수를 저질러 상사에게 혼이 난 다음 똑같은 실수를 또 범할 것 같은 조바심에 오히려 더 큰 실수를 저지른 경험. 밤늦게까지 야근하고는 잠을 자는 바람에 지하철에 놓쳐 급여가 깎였는데 당신을 위로해주지 않는 남자친구에게 화풀이한 경험. 우리는 종종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마음이 혼란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미아이, 치센트 미아이에 이어서 몰입에서도 플로죠. 이와 같은 일화가 실려 있습니다. 오케이. 스트레스 때문에 업무 지장 주고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가끔 인생 전체가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괴로움이란 감정에 우리 스스로 지나치게 몰입할 때가 있습니다. 그쵸? 그 결과 고통, 공포, 분노, 걱정 등이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고 내가 이런 감정에 잠식당하면 내면의 규칙이 무너지고 혼란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뇌가 혼란해질수록 우리의 내면은 점점 무질서해집니다. 가끔 진짜 일상생활이 엉망이 될 때 평정심을 못 찾는 이런 글을 읽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 전부 다 뭐 무너졌다 어쨌다 저쨌다 이런 거니까 이런 책을 안 읽는 것도 굳이 내가 지금 되게 안정적인데 뭐 이런 안 좋은 예시를 읽는 것만으로도 내는 현재와 현재와 상상 글을 읽는 걸 구분을 못하니까 읽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stillness, no. 어떤 책을 한번 읽어볼까요? 생각하라 그리고 부처가 되어라. 나폴레온 힐. 제가 이 책을 완독을 하긴 했는데 저는 이 책이 완전 베스트셀러인데 저는 막 그렇게 크게 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죄송해요. 쇼펜하우어를 만나볼까요? 아니면 절제수업 한번 만나볼까요? 절제수업? 아니면 절제수업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스토아 철학은 참 좋죠, 사실. 어제 읽었던 책이네. 몸과 정신이 균형을 이룰 때 잠재력이 발휘된다. 자기 머리와 몸을 상대로 경쟁하는 사람이 2등이 되는 일은 잘 없다. 자기 머리와 몸을 나의 머리와 몸을 상대로 경쟁하는 사람이 2등이 되는 일은 잘 없다. 오. 영리하거나 총명한 것, 성공하거나 힘이 있는 것이 무엇이든 자유롭게 권리를 부여한다면 얼마나 멋지겠는가. 하지만 현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과 자원을 책임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더욱더 잘 통제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사력 있게, 끊임없이 내면을 점검하고자 자기 자신과 자기 충동을 견제해야 한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오래된 경구를 육체와 정신 양면 모두에게 따라야 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그 무엇도 지나치지 않게 하라. 또 하나의 오래된 경고를 따라야 한다. 이건 너무 좋지 않나요? 좋은데? 그쵸? 너 자신을 알아. 중력을 지키는 거죠.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골똘히 생각하고 높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합니다. 이를 지속해서 한다면 행복하고 생산적인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그리고 드물게 실패하게 되더라도 우리는 괜찮을 것입니다. 스스로 최선을 다했음을 마음 깊이 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정에 차질이 생겨도 견딜 만큼 용기와 기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다시 일어나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결단력과 균형감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경솔하고 게으름이 허술하고 나약하다면 발전을 멈추고 우리가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가 자기 절제는 운명일 뿐 아니라 의무이기도 합니다. 잠재력국과 대의, 가족,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인류, 우리를 존경하는 사람들, 후손에 대한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머지않아 우리는 진정한 시험을 치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가장 훌륭한 자기 자신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우리가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끈질기게 지속하고 어떤 방해에도 저항해 왔던 평범한 방식을 뛰어넘는 시험일 것입니다. 삶은 더 위대한 것, 영혼에 가까운 그 무언가를 요구할 것입니다. 육체와 마음과 정신이 잘 조화를 이룬다면 육체, 마음, 정신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이상을 이뤄낼 그 능력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게 된다. 절제는 전염된다. 자기 중심성 벗어나기, 내 중심성. 사람마다 서로 절제가 고독과 고립이라는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쓰디쓴 열매일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문절제를 가리켜 자기 중심적이라고 말한다. 우월함은 타인을 향해 휘두르는 무기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들이 불안이나 무지 때문에 우리 선택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언젠가 우리가 혐오스럽거나 무절제하다고 여기는 일을 했다가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그들이 해결해야 할 일이며 우리는 무시해야 할 일이다.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여기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자기 실현의 여정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는 그 사람에게 맡기면 되고 모든 사람은 우리처럼 되게 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그 일에 성공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렇게 된다면 세상이 더 따만해질 뿐 아니라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훨씬 적어질 것이다. 자신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 관대한 태도를 더 갖출수록 우리는 더 친절해질 것이며 더욱 기꺼이 다른 방향도 바라보려 할 것입니다. 우리에겐 우리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까다롭고 어려운 여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그들 자신의 길을 가고 있으며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선을 다함을 합니다.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응원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좋아요. 그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쇼펜하우어 한번 볼까요? 쇼펜하우어. 오늘 독서는 여기까지 하라는 운명일까요? 안 펼쳐져요, 책이. 오케이. 오늘 쇼펜하우어 못 보게 하시네요. 네, 그러면
아이고야, 20분밖에 안 읽었는데? 괜찮을까? 괜찮지 뭐. 오래 읽는다고 좋은 것도 아니니까요. 네, 그러면 오늘 독서는 여기까지 해볼게요. 늦잠을 또 자서 빨리 루틴을 해야 되니까요. 수고했어요, 아이리님.